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공개한다며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어린 자녀들까지 협박성 연락을 받으면서 무분별한 신상 폭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에 살고 있는 박모 씨. 최근 한 유튜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 씨를 가해자로 폭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족까지 언급한 메일의 내용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너희 가족을 공개를 하겠다. 너가 사과 영상을 찍어서 전달을 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과 너희 누나, 너의 모든 것을 공개를 하겠다. 메일에는 실제로 친누나 2명의 직장과 조카들의 졸업사진도 들어있었습니다. 박 씨가 대응하지 않자 이 유튜버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 씨와 그의 가족들을 공개했습니다. 누나들의 개인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가 공개됐고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조카들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전화로는 쇠파이프로 등기를 치겠다니 상스러운 욕은 물론이고 이를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모든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개인 신상이 공개되자 10대 조카들에게도 협박성 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댓글이라든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든지 유튜브에 아이에 대한 댓글이 너무 심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너희 아이들을 찾아가서 해야겠다. 박 씨는 본인과 가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기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재심이나 그런 제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애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준 것 같아서. 20년 전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잇따르는 가운데 엉뚱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가족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잘못을 한 사람이 도망가면 가족이 벌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암 등 각종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속옷 한 벌에 33만 원씩 요구하고 있는 현장을 하영광 기자가 잠입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 방문 판매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하자 한 남성이 판매하는 제품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이미 옛날에 다 증명된 거야. 암에도 좋고 면에 좋고 파킨슨, 뇌전, 자가 면역질환, 통증. 만병통치약처럼 설명되는 이 제품은 런닝과 팬티 같은 속옷입니다. 전기 저항기를 옷에 갖다 대며 옷의 효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10에 2성 나오는 에너지가 내 몸은 10에 5성 나오니까 한 11분 만에 푸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 몸의 에너지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옷을 입으니까 내 몸에 그냥 탁 나쁘는 거예요. A씨는 지인을 따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사실상 강매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옷이 너무 조이는 탓에 오히려 몸에 물집이 잡히는 등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천식 다 고쳐준다고 했어요. 지금 약을 좀 지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알고집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속옷 세트의 가격은 무려 130만 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8만 원짜리 양말은 한 번밖에 착용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보풀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업체는 이 속옷 세트가 당뇨와 암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속옷 착용 30분 만에 허리가 펴지고 3주 만에 방광암이 완치됐다며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특허를 확보했다는 이 의료기기 속옷. 하지만 식약처 확인 결과 이 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의료기기는 없었습니다. 호남이 기반인 해당 업체는 전국의 체인점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아르떼 뮤지엄이 이번 주 부산 영도에 문을 엽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한 해 1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 영도의 교통 여건을 볼 때 교통 대란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 대형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카페와 식당, 예식장까지 갖춰 연간 70만 명이 찾을 정도인데 주말이면 바로 앞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유명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아르떼 뮤지엄이 이번 주 새로 문을 엽니다. 전 세계 8번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데 기존 복합 문화시설과 연계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영도의 교통 환경을 감안하면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 시설로 진입하려면 바로 이곳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신호는 15초에 불과해 대기 차량으로 긴 줄이 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는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와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까 택시 타고 올 때도 보니까 차가 막혔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까지 되면 조금 더 많이 막히지 않을까. 관할구청과 경찰은 좌회전 신호와 차선 길이를 늘리고 교통질서 담당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아마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수신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의 특성상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한 대뿐인 점도 문제입니다. 대중버스가 지금 17번 버스밖에 안 다니거든요. 이제 당장 증설하거나 노선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버스 노선 신설 또는 추가할 예정이고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만큼 주차 대란도 불보듯 뻔한 상황. 부산시는 기존 550면 규모 주차장 외에 인근의 국제 크루즈 터미널 주차장 등 500여 면을 추가 확보하고 셔틀버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최근 진주 고추가 들어간 햄버거가 출시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 판로 개척은 물론 홍보 효과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해가 좋아가 고추 좋은 걸 알고 진주 찾아왔나? 빛깔 좋다.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신메뉴로 진주고추가 들어간 햄버거가 출시됐습니다. 경남 지역 농산물이 햄버거에 쓰인 건 창녕 마늘에 이어 진주고추가 두 번째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은 물론 농민들도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청량으로 하니까 더 괜찮은 것 같고 맛있어요. 네, 씹는 게 조금 많이 슬라이스 되긴 했지만 씹는 맛이 느껴졌고 많이 맵진 않아요. 진주는 남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이 더해져 전국 주요 고추 생산지입니다. 고추 시설 재배도 50년 전쯤 진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고추 생산량은 연간 2만 6천 톤으로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진주고추는 매운맛이 오래가지 않고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삭아삭한 맛은 진짜 좋고요. 툭 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순간에 탁 싸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파닥 이거는 없어져요. 이게 그거의 하나의 장점이지. 진주 고추버거는 지역 특색이 담긴 일명 로코노미 상품입니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경험을 느끼고 지역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됩니다. 전국의 약 40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진주와 고추를 동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이게 가격이 폭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젠가는 이 가공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맥도날드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돼가지고. 한편 남해군 역시 신세계 푸드와 함께 전국 이마트에서 남해 마늘빵을 출시하는 등 경남 농산물의 로코노미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3차 입찰 공고를 앞둔 가운데 신공항 흔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언론에서는 가덕신공항을 군소 울릉공항과 비교하는가 하면 TK 정치권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의무화를 주장하며 가덕신공항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비 10조 5천억 원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번은 입찰 기업이 없었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에 유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3차 입찰 공고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흔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서울 지역 언론은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울릉공항 건설에 5년이 걸리는데 15배 큰 666만 제곱미터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6년 만에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래 토목 지질 전문가는 울릉공항은 매립 자재를 육지에서 섬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육지와 연결된 가덕도와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일본 나고야 공항 건설도 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불가론을 일축했습니다. 일본의 그 나고야 공항 같은 경우에 4년 정도만 해도 해냈거든요. 5년도 채 걸리지 않고 단순히 울릉공항은 5년 걸리니까 이건 5년 더 걸린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지난달 TK 정치권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국비 지원 의무화 법 개정까지 시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가덕신공항과 TK 통합공항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TK는 조속히 이 특별법 발의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도 국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 두 개 공항 건설에 국비가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객 복합 물류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을 2029년 차질 없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 상공계 등이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창원시의 한 선박 부품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엔진 블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창원 고용노동지청은 1.7톤 선박 엔진 블록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재활용품 수거 차질에 따른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민노총 소속 창원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차질로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남도의회가 남양건설 부도에 따른 창원 현동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남양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동도급사는 공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진주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오늘 진주시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매립장 인근에서 30년 넘게 분진이나 악취로 고통받았다는 진주와 사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까지 설치하면 오염물질들이 더 퍼질 것이라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우하이텍이 올해부터 자녀를 낳은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직원이 자녀를 1명 낳으면 1,000만 원, 쌍둥이는 2천만 원, 셋쌍둥이일 경우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이 기업 차원이 아닌 창업주의 사재를 출연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초복을 맞아 부산에 홀로 사는 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적본부가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노총 노조원들과 부산시 공무원, 봉사단체 회원들이 500인분의 삼계탕과 수박을 마련해 어르신들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흐린 하늘 아래 낮 동안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새벽 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 부산과 경남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8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이면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진주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거제 25도, 밀양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26도, 양산은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비는 잦아들겠고 장맛비는 한동안 주춤하다가 금요일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